이번 영상은 구주 해상 모군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구주라는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300여 년간 지속된 단왕조가 쓰러져가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주 해상 모군기 제목의 구주는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온라인 판타지 작가들이 모여서 당시 판타지계를 휩쓴 반지의 제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창조해낸 동양적인 세계관이죠. 구주라는 명칭이 제목에 붙으면 모두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건데, 인간을 비롯해서 거인족과 난장이족, 그리고 인어와 우족, 소달이 아니고 날개가 있는 종족이죠. 그리고 실체가 없는 매령 등이 퍼져 살고 있습니다. 산해경에 등장하는 신비한 것들이 쫙 등장하는 거죠. 구주 해상 모군기와 구주 표묘록, 그리고 천공성 정도 몇 개만 봤지만 그들의 세계관에서 차별화된 동양적인 색채는 특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근본인 북유럽 신화나 중국의 산해경이 모두 창조 신화이다 보니 인류가 생각하는 상상력은 다 거기서 거기인 모양입니다. 그러니 서구의 세계관과 다르다는 것보다는 구주라는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집필되었다는 점이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해상 모군기는 구주의 땅, 한주와 중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한주의 유목민족이었던 모교와 모군부족은 힘을 합쳐서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고 기세를 몰아서 성왕조를 무너뜨리고 단왕조를 세웁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성왕조의 수도 천계성에 먼저 입성한 모군이 황제가 되고, 모교는 병권을 장악하여 모군의 강산을 지켜주는 역할 분담의 역사가 시작되죠. 모군과 모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단왕조의 침략의 역사는 무력 탄압의 역사로 지속되었고, 300여 년이 흘러 주인공들이 사는 시대에 와서 그 앙금을 풀 때를 맞이합니다. 단왕조의 6번째 황자 모군생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릴 황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갖고 태어납니다. 언뜻 보기에는 황제가 점성술에 미쳐서 그걸 기반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 황제 때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인가 싶죠. 그러나 현재의 단황제는 천기 따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은 하고 사는 인물입니다. 단왕조가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주의 유목민은 물론이고 피지배 종족을 극단적으로 탄압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힘은 모두 모교 가문의 병권에서 나오고 있었으니 단나라 조정에서도 집중된 병권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 뻥 터지는 계기가 바로 황자 모군생에 관한 예언이겠습니다. 가뜩이나 왕자님 때문에 속 시끄러운데 모교 가문의 아들 한강도 황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전해 듣습니다. 모교 가문의 병권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확한 시기에 터진 이 예언은 모교 한강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마지막으로 단왕조에서는 까맣게 몰랐겠지만 한주의 유목민 석풍화엽은 철심왕이 나타나 천계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예언에 정확히 일치하며 성장합니다. 따져보자면 3명의 남자들은 모두 황제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명 중 하나가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될 걸로 기대하고, 누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인 전국 옥새가 튀어나옵니다. 선조의 명령에 의해서 이 옥새를 차지하면 예언을 무시하고 자동빵으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전설인지도 명확하지도 않았지만 전국 옥새는 구주의 권력 다툼에 있어서는 예언보다 강력한 조커 카드인 셈이죠. 예언이면 예언에 관한 서사를 풀어갈 것이지 갑자기 전국 옥새가 원탑으로 등장하자 누가 황제가 될 거라는 예언들의 출처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건 이 예언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군생과 모교 한강의 예언들은 점성술이었고, 석풍화엽은 토테미즘에 기반한 무당의 예언이었죠. 그러나 전국 옥새는 비과학적인 예언을 신봉하지 않는 절대 권력의 산물로서 앞으로 이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저 전설에 불과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일 황제가 되어서 천하의 검을 쥐게 되면 폭군이 될 것이라는 모군생은 칼이랑 칼은 구경도 못하고 궁궐 깊은 곳에서 성장합니다. 모교 한강의 처지도 만만치 않았는데 모교 장군은 황실을 지킨다는 맹약 때문에 아들을 길거리에 버리고 명줄이 길었던 한강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남죠.
단왕조 지배층의 아들이었지만 위험물질 취급을 받은 모근생과 모교 한강과는 달리 석풍화엽은 정복당한 부족의 아들일지라도 사랑받으며 성장합니다. 모근생과 모교 한강 그리고 석풍화엽 그들의 사연이 각각 다른 만큼 동일한 하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법 역시 모두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모근생과 모교 한강은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며 석풍화엽은 그들과는 정반대로 예언을 100% 믿고 삶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가죠. 왜 예언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렇게 달랐을까요? 석풍화엽이 신탁을 받은 건 부족이 멸족당하고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라서 복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심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반면 모근생과 모교 한강은 태어나면서부터 황제의 운명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는데 역같은 운명이 달가울 리가 없죠. 해상모군기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하는데 그들만의 따로 국밥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성격 탓일까 아니면 운명 탓일까? 세 남자들은 인디안 드라마와 짝퉁 무협 그리고 판타지같이 영 다른 스타일의 서사를 펼칩니다. 사실 얘네들보다 더 흥미진진한 조연들이 서사에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세 남자의 예언에 관한 거니까 먼저 석풍화엽의 이야기부터 보기로 합시다. 어린 석풍화엽은 한주의 황야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세상을 암흑에 빠뜨릴 운명을 가진 모근생에 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한주를 감시하던 모교철기군은 그를 숨겨줬다는 이유 반, 모근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 반으로 석풍부족의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석풍일족은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부족을 습격하지만 또다시 석풍화엽은 실수를 저지르고 결국 모교철기군에게 멸족을 당하죠. 살아남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석풍화엽은 노예상에게 팔려갑니다. 단왕조의 군주 모근운상은 그의 야만성에 휘둘려서 석풍화엽을 전투 노예로 구매하는데 그들이 엮이게 될 건 너무 들여다보이죠. 석풍화엽은 가장 역동적인 캐릭터인 만큼 이야기도 많고 개고생은 도맡아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구주의 철심왕이 될 것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믿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죠. 석풍화엽이 왕이 될 운명을 믿은 것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기 때문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8개의 부족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면 강력한 전투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분열된 한주 유목민의 미래를 더 생각했던 석풍화엽은 세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왕의 전투력, 즉 전쟁을 지휘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죠. 엑스칼리버를 뽑아서 철심왕임이 증명되었지만 더 강한 전투력을 얻기 위해서 잠시 권력을 내려놓는 치밀함도 보여줍니다. 또 유일하게 결혼도 하고 사랑도 여러 번, 그때마다 진짜 빡시게 하는 남자가 석풍화엽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지 뭐 그리 빨리 갈아탄답니까? 가장 출연 빈도 높고 액션씬도 많고 드라마를 하드 캐리한 게 석풍화엽일지라도 단점이 있다면 그의 의식주와 복기가 영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석풍화엽이 아무리 장동건 닮아서 니가 가라 하와이를 떠올리게 해도 옷이 날개라더니 모교 가문의 첫째 모교한이 더 멋지게 느껴집니다. 전개성의 양아치로 성장한 모교 한강은 한 여자애를 구하는 조건으로 격투노예가 되는데 그는 여자애랑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순진한 소년입니다. 이 성격 끝까지 가는데 석풍화엽의 화끈함이 다가오지 않은 게 한강이의 상큼함에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교 한강은 격투장에서 같은 처지의 석풍화엽을 만나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합칩니다. 모교 한강은 스승님에게서 칼을 하사받고 자신을 버린 부모를 드디어 만납니다. 아버지가 영웅 모교 장군이라니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 모교 장군은 아들에게 자결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한강이는 더럽고 치사해서 이를 받아들이죠. 용케 살아남은 모교 한강은 황제의 명으로 황자 모근생의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모군의 아들과 모교의 아들이 친구가 되면 이들은 각각 황제가 되고 모교 철기군을 이어받아 모군 모교 시스템을 이어가는 전통이 있었으니 황제는 재수 옴붙은 예언 따위는 신경 안 쓴다는 거겠죠. 모근생과 모교 한강은 궁합이 잘 맞아서 여기저기 궁 밖으로 싸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모교 한강의 친구인 석풍화엽도 만납니다. 서로 의기투합되는 줄 알았던 소년들은 홍성명을 하다가 그만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석풍화엽은 부족을 학살한 모군과 모교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우리는 웬수다. 모교 한강 역시 좋아하게 된 여자애가 황후의 운명을 타고났고 자신도 황제의 팔자라지만 친구 모군생이 더 중요했던지라 운명을 거부하고 천계성을 떠나버리죠. 예언대로라면 황후의 운명을 타고난 소어응은 모군생 아니면 모교 한강의 부인이 되어야 아다리가 맞습니다. 소어응이 석풍화엽의 부인이 된다면 이건 좀 골 때리겠죠. 반대로 소어응이랑 결혼하면 황제가 되는 것도 이론상 맞습니다. 두 번째 황자 모균윤도 그런 논리를 따져보다가 그만 소어응을 진짜로 좋아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는 황제의 욕심이 원래 없었으나 소어응과 결혼하고 싶어서 전설 속에 전국 옥새를 찾아 나서죠. 소어응과 좀만 더 사건이 얽혔다면 모균윤도 그녀를 얻었겠지만 그의 연적은 모교 한강이십니다. 그는 전국 옥새도 못 찾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갑자기 폭풍우처럼 소어응은 내 여자라는 한강이 때문에 되는 일이 영 없습니다. 모교 한강은 소어응 지키느냐고 모군생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보통 나질 않습니다. 그는 군인으로 살기도 하다가 신분이 들통나니까 탈영하고 또 돌아와서 소어응 구하고 도무지 뭘 하고 싶은 놈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아버지 백으로 황실 친위대에 들어갔다가 황후되기 직전에 소어응을 구해서 또 냅다 도망가죠. 친위대로서 그녀에게 예의를 갖추는가 싶더니만 그 이후는 같이 잠만 안 잤다 뿐 신혼살림 차린 거랑 다름없습니다. 모교 한강의 얼굴도 강호를 떠도는 무사 같고 이야기도 가장 무협지스러운 부분으로 기대했는데 이놈 그 뛰어난 칼솜씨로 소어응을 위해서 장작이나 패고 물고기나 잡고 있으니 하사받은 칼이 아깝습니다. 단왕조의 6번째 황자인 모균생이 등장하면서 해상 모군기는 완벽한 판타지로 바뀝니다. 인간과 매령이 혼종된 모군생은 외톨이로 자라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는데 온 시간을 투자하지만 모교 한강과 친구가 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죠. 모군생은 매령이었던 어머니를 둘러싼 진실을 알게 되고 어머니가 남긴 마법의 구슬만 들여다보는 오타쿠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구슬 속에 모군생의 눈에만 보이는 외인 여자가 있다고 하더니 이제 그 여자는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매령인 판씨는 모군생과 구슬 속으로 들어가 사랑에 빠지는데 우리 왕자님 정신 상태가 살짝 걱정됩니다. 모군생은 구슬 속에서 판씨 이외에 자신의 매령 부분을 감지하는데 그의 매령 파트는 성격 더러운 놈입니다. 모군생은 그의 어두운 면을 스스로 봉인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시간을 보내죠. 판타지인 걸 감안하더라도 구슬 속에 들어가 판씨와 우주를 바라보면서 바깥 세상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모군생이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언은 둘째치고 이런 요상한 모군생을 황태자로 삼은 황제에 대한 불만이 다른 황족이나 신하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판씨와 알콩달콩 잘 지내던 모군생은 황제의 압박에 못 이겨서 황후의 운명 소어응과 혼인을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결혼식에서 깽판칠 속셈입니다. 모군생의 결혼식 날 또 다른 난장판을 준비한 건 어방인데 그는 황태자 시절 술주정 부리다 쫓겨난 수모를 그대로 갚을 계획을 세우죠. 결혼식 날 모군생이 조정 중신들의 마음을 읽어서 황제에게 보여준 것까지는 술주정이었지만 어방의 흉계는 모군생이 아니라 판씨를 향합니다. 떡친 모군생이 드디어 성깔 더러운 매령을 불러내나 했더니 또다시 그림만 그려대는데 얘도 모교 한강 못지않게 열불 터집니다. 오죽하면 어방의 아들 모군덕도 당하고 살기만 할 거냐고 화를 냅니다. 해상 모군기는 조연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진지하고 짭조름합니다. 출연빈도 최강인 어방은 영 밉상인지라 얘는 건너뛰자고요. 그의 아들 모군덕이 더 시선을 끄는데 그 역시 황제의 자리를 탐내는 듯 아닌 듯 눈구렁이 타입입니다. 모군덕은 아버지의 야망에 떠밀려서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인연합회 짱이 되어서 천계성의 돈줄을 거머�줍니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때가 오길 기다리는데 그 점에서 유일하게 석풍화엽과 비교될 만한 인물입니다. 석풍화엽이 화라산이라면 모군덕은 조용히 타는 향이죠.
천성장가의 발랄한 탁발이와 목은덕이 같은 배우라는 게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목은덕이 원하는 세계는 석풍화엽이 천계성을 속죄의 감옥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넘어섭니다. 그는 인간과 매령을 포함해서 모든 종족이 더 나은 구주를 만들고 평등하게 사는 세계를 꿈꾸죠. 누구도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목은덕은 목은생에게 제왕의 자리에 오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인간인 목은덕은 어떻게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빤씨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와 목은생이 특별하게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직은 추측만 가능합니다. 혹시 목은덕은 자신도 감지하지 못하지만 목은생의 성깔 더러운 반쪽 아니면 빤씨를 노예로 삼은 해초의 그는 아닐까 망상을 해봅니다. 암튼 그가 빤씨를 볼 수 있었던 덕에 목은생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만 빤씨에게 찝적대는 귀여운 목은덕이었죠. 목은덕도 석풍화엽처럼 만나는 여자들마다 엮고 싶어 하지만 석풍화엽과는 또 다르게 혼자 썸 타다 끝나는 게 그의 연애운입니다. 그 중엔 시한폭탄도 하나 있었는데 역모에 얽혀서 관기로 전락한 남고원리가 그렇습니다. 남고원리는 소녀 시절에는 소어엉을 괴롭히는 시시껍절한 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소어엉을 제치고 남고원리가 더욱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황후가 될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남고원리는 그에 어울리는 인물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당근 실천도 하죠.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바다의 인어, 교족을 포뜨는 건 덤입니다. 두 번이나 황후가 될 찰나 익살이 났고 결코 권장할 만한 삶은 아니었지만 누구도 남고원리의 카리스마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남고원리에 비한다면 황후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소어응은 자신의 운명이 싫다면서 모교 한강에게 매달리는 것 이외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에 상관없이 사랑했던 매령의 아들 목은생을 황태자로 삼은 황제의 결정은 옳았을까요? 거의 망해가는 단왕조의 시국을 볼 때 차기 황제는 첫째나 둘째 황자 목은윤이 더 적합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누가 다음 황제가 되어서 단왕조를 지킬 건지는 관심 밖이었죠. 황제는 단왕조가 끝나든 말든 자기는 알 바 아니고 아들 목은생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그를 황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호되게 당했기 때문이라는 건 이해하겠으나 단왕조를 위해서라면 그의 형 어방이 처음부터 황제가 되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어방 이노무스키가 쫓겨난 이후 일을 간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방은 한주의 형난 부족의 세력을 키워줬고 모교 장군은 그들의 반란을 막으러 전쟁터로 떠나죠. 형난 부족의 전사가 된 서풍화엽이 드디어 단나라의 레이다망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석풍화엽을 막기도 바쁜데 매령의 피를 이어받은 목은생이 황제가 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종족들도 우리도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궁둥이가 들썩들썩합니다. 모군의 황권을 지켜줄 모교 가문의 남자들은 줄줄이 북쪽 땅으로 유배를 떠나버렸으니 큰일 났다 싶은 순간 우리의 황제 목은생은 이미 옥좌에서 튀고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